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본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재명 기각탄원서가 9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쉽다. 100만 명 채울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사실 90만 명도 엄청난 겁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나서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4년 동안 모은 탄원서가 85만 장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굉장히 중복도 많을 텐데. 네, 중복도 많은데. 근데 우리는 3일 만에 90만 장을 실제적으로 채워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얘기죠. 근데 제일 충격받은 건 어제 제가 예상했었던 15명에서 대폭 줄어든 6명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90만 명 정도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 6명이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앞서서 그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아닌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실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안 한 명단만 제출하면 되겠네요. 아니지. 그냥 안 해도 그냥 알고 있으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이거 이런 어설픈 양아치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비겁한 양아치. 지들이 가결표를 던져놓고 지금 와갖고 탄원서는 다 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야, 끝까지 안 낸 6명 이 찐 양아치들, 찐 수박들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그냥 딱 이상민, 나오는 김종민, 사람들. 조응천, 서른, 벌써 다 나왔네? 이원욱, 그 정도 수준이. 그게, 박용진 이렇게 하면 6명 될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손갑석이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 손갑석이 이 와중에, 저는 입장 발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증빙 안 하겠습니다. 냈으면, 손갑석도 진짜 웃기는 놈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내도 웃긴 거다. 근데, 이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차라리 찐수박 6명 그래도 뭐랄까 초지일관의 자세라도 있는 양아치라고 치지만 그러니까. 야, 가결표 던져놓고 지금 이렇게 내는 놈들은 도대체 뭔 심정으로 사는 놈들인가. 진짜 이거는 좀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진짜 진단 한번 받아봐야 돼요. 아니 이거 구속시켜야 된다고 해놓고 며칠 만에 아니 구속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거기 탄원서 냈습니다. 며칠은 뭔 며칠이야. 탄원서 내라고 한 말 듣고 쓰기 시작한 기간 생각하면 이틀 만에 마음을 바꾼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물론 지금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고 있고 지금 당에서 전에 없이 해당 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색출한다 이러고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진짜 걔가 오줌 싸갖고 두들겨 패도요 처음에는 으르렁하고 반항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갑자기? 아무것도 걔만도 못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심지가.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장도 안 읽어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구속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를 판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맛 좀 봐라 했는데 자기들이 역풍을 쳐맞는 거야. 그러니까 속은 거지. 박강원이한테. 야, 가결표 던져서 가결시키면 내가 니들 이끌어가지고 니들 다 살려줄게. 이러게 하니까 그럼 어쩔지 모르니까. 설마 나중에 이거 갖고 큰일이라도 있을라디야 라는 생각에 집어 던진 것 같은데 니네 정치 생명 이미 끝났어. 이걸로 해서 2번 끝난 거야. 차라리 여기서 결기를 보여줬다 그러면 최소한 니들이 이 당 밖에 나가서라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데 니들은 내외적으로 이건 박쥐도 아니야. 비겁하기는 진짜. 정말 이런 비겁한 것들이 최소 29에서 39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까? 진짜? 세상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았는데, 변호인만 보내도 될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발로 지팡이에 의지해갖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워낙 영장이 많아요. 명장이 뭐 140 몇 장이래. 뭐 1000몇 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몰라. 하여튼. 이게 구속영장이 140 몇 장인데, 그걸 3일 만에 썼대. 씨발, 천재검사야, 씨부라. 내가 그 두루미 그 아동 작가 동화 쓸 때, 그게 연거지 50장 분량이거든요. A4지로 따지면 6장 분량인 건데, 그거 쓰는데 밤새고 하루 걸렸거든. 그래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대상을 탔으니까. 근데 이 검사 새끼는 나보다 10배는 천재인 거야. 사흘 동안에 140장이 넘는 이 장문의 고소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고 이거 하는 데까지 이게 정상적인 시간이 걸리려고 하면 오늘 밤 12시 넘어야 결론이 날까 말까 할 겁니다. 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말로는 그래요. 그 고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뭐 비문도 말도 안 되는 문장도 많고 증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순전히 추론에 의한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로 갖고 고소장을 140장이 넘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판사도, 아니, 보고 있는 판사도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4시간짜리 뭐 PPT를 준비했다, 검사 측에서. 그리고 뭐 이재명 뭐 측이 저 이화영 씨한테 뭐 한 통화로 또 까겠다 뭐 이러는데 있으면 옛날에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 결정적이어가지고, 진짜 막 협박을 하네? 이런 식이었으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어요. 안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어제 단독 나오고 막 오늘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단독이라고 나온 게 이화영의 진술 번복은 없었다는 게 단독인 거고요. 또 뭔 단독이 나왔냐면 이화영 부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내용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한다 그러고 가짜 뉴스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 지금. 저거 가갖고 그냥 읽는 데만 지치는 거예요. 아니, 이화영 부인 그거는 뭐냐면 뭐 어젠가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민주당 이재명 비판 내용이야, 제목은. 근데 그 밑에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아예 반대 내용인 거예요. 검찰이 뭐 이렇게 부당하게 수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취소됐어. 그러니까 결국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언론 플레이밖에 없는 겁니다. 증거 있으면 하나라도 나왔지. 나왔으면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증거다 하면서 지금 온 언론에 다 도배했겠죠. 근데 그거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한동훈이랑 동기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랑 동기 맞지? 한동훈이랑 동기라서 혹시나 구속 판단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는 한동훈이랑 동기라서 더더욱 구속 여부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한동훈이가 있어. 어린 놈이야. 어린 놈인데 들어와갖고 동기라고 있는데 걔가 들어오자마자 문하나 그거 해줘. 나 강남 8학군 그거 해줘. 안녕. 난 한동훈이야. 강남 8학군 출신이지만 편하게 대해줬으면 해. 이 지랄을 대학교 때는 안 했겠냐고. 아니 대학교 때 사법연수원때 다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그걸 봐왔고 판사면 한동훈이보다 공부 잘한 사람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 한동훈이 볼 때는 뭐 이런 새끼가 동기로 있지라고 생각하지. 한동훈이를 이거 장관된 거 축하해.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 새끼 한번 잘 걸렸다. 이번에 한번 연맥해 버릴까? 나는 오히려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탄원서를 보면은 90만 명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만 한 거고 다른 데도 또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얼마나 될지 더 몰라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 90만 명을 다 뒤집는 판결을 이 증거도 없는 마당에 검찰이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보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이거 뒤집으면 진짜 폭도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판사의 그 전에 성향을 보면은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판사들은 원래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많이 변해간대요. 그 분위기, 조직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왜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보면은 그 정말 탄원서. 5만 명 탄원서 다 근데 봤대잖아요. 눈 약간 흔들렸다고 네. 강진구 기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90만 명을? 근데 판사들은 그 여론의 눈치를 사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대요. 내가 낸데 하는 애는 진짜 이균영 같은 또라이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나온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분 있죠. 예. 잘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판사인데 법적인 내용 잘 몰랐대요. 예. 아무튼, 그런 사람 정말 한두 명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 성적 순으로 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40명 중에 39등 하는 그런 사람. 정말, 쟤는 저걸로 판사 못하겠는데 하는 애들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은 사실 지금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모든 걸 짊어지겠다? 왜? 그러니까. 왜? 아니 이 정권이 비틀비틀하고 있고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이러고 나가면 나중에 변호사 이거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현장에서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연봉 500억 무장 그냥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런 약속을 전 국민이 쳐다보고 해줄 있는데. 리도 없고, 그리고 저쪽에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 책임질 거예요? 판사 인생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는 구속이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상황까지는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박들이 궁지에 몰렸고요. 국민들이 갑자기 3일 만에 90만 명이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탄원서를 쓴 만큼 뭉치게 했고 저쪽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거는 성공한 거다. 결국 성공하는 길에 저쪽이 깔아준 거예요. 수박들하고 같이. 근데 진짜 제가 저희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저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뉴스 맨날 이제 이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고객님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한참 전에 코인이 한창 20대, 30대 코인 한다고 할 때 언니 제 남자친구가 코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코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제 정치 얘기가 나온 왜 거예요. 거기 가서 방송 연습을 하고 그래?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안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자기 일을 하면서 귀가 이따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번에는 그럼 경제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이래서 제가 한참 뒤에 갔더니 딱 가자마자 다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저희 기다렸어요. 오늘 경제 얘기 야 거기 어디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라고 하면 진짜 빠마 말고 고정시키면서 한 4시간 즐겁게 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딱 정말 2달 보름 만에 딱 갔는데 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울먹으면서 고객님 걱정해서 뭘요? 고객님 잡혀간 줄 알고 제가 왜 잡혀가요? 고객님이 그랬잖아요.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였어. 내가 선생님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 아직 건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수막만 봐도 고객님 생각이 나고 왠지 저희 현수막에 고객님이 나올 것 같고 뉴스를 들어도 현상 고객님 수배에 생각하고. 나오겠지 무슨.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는 뭘 설명해 줬냐면 검찰의 기소독조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고마해 설명했어요. 씨. 그게 뭐 중요한데 지금 이 시국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끌고 왔죠. 이재명 대표 지금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 있는 거 같죠. 엄청나게 죄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라고 제가 쫙 설명을 해줬는데 그 안에 손님이 꽉 차 있었어. 자, 문제는 이제 쟤네들 그림은 요게 역풍 없이 잘 진행되고, 구속영장은 실패하더라도 이 출두까지 받으러 오게 하는 걸로 망신 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밤에 이재명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불구속 처분을 받고 나오게 되면 지지자들을 비롯한 이 민주 지지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내지는 뭔가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쟁취감을 갖게 될 거고요. 이게 추석 연휴를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밥상에 갖고 이제 그 구속시켜야 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고모부가 그런 얘기 같은 거 봐요 검찰도 놓다고 못하고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좋겠네요, 저희한테.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 어느 순간 이거 너무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름 없는 똑똑한 청년 목수이던 한 청년이 어느 순간에 대중들을 이끌고 기득권 종교권하고 싸워 이기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역사를 바꾸어낸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아시죠? 네, 저 그 사람 네,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네, 그 사람이죠. 나씨 그분. 예. 네. 그분하고 같은 행적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은 혼자로서도 뭐 혁신과 혁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대중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이제는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너무 추앙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결기? 막 이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이라고 하면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결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 표정하에서.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 탐사에서 백현동 관련된 그 허술한 증거 라인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이 백현동 개발을 주도했던 거는 결국 국토부하고 박근혜 정권이었다는 거. 위에서 찍어 내려갖고 강제로 개발을 하겠다고 성남시가 개발하겠다는 개발권을 뺏어갔다는 점, 이거 하나만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도 그랬지만 저쪽 라인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무례하고 하나같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 공무원이 저렇게 싸가지 없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어제 더탐사 방송을 보면은 국토부 압박이 한 3차례 정도 공문이 있었고 식품연구원도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국토부에 공문 보낸 공무원들을 취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또 조사도 안 받았대. 그리고 아마 이제 백현동을 파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대장동의 연장선상 안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돈을 번 사람이 남욱일걸요? 결국 나중에 파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성남 이쪽 안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던 세력들이 대장동으로 크게 먹고 백현동으로 짧게 쫄게 먹는 과정 중에 분명히 두 개가 같이 엮여가지고 나중에 파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위에서 박근혜가 찍어 눌렀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얘기고 나중에 최순실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라서 얘네들 지금 이거 갖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유야무야 도로 덮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글쎄요, 뭐 기소를 위한 건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붙이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기소장을 쓴 내용이다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워낙 아닌 거를 갖다가 굳이 설명해 가면서 이거 이래서 아니야라고 아는 것도 정말 피곤한 노릇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 내용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